안녕하십니까. 빅토리입실의 미우승 대표입니다. 오늘 9월 모의평가 잘 보셨습니까? 오늘은 9월 모의평가 분석 및 미래 전략에 대해서 오늘 특별 게스트인 하다스터디 수학과 윗쌤을 함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윗쌤. 예, 안녕하십니까. 하다스터디 수학과 위 선생입니다. 이번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대한 하다스터디의 분석 및 앞으로의 수능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특히나 어려운 수학,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준비해 보았으니까요. 꼭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목차입니다. 9월 모의평가에서 어떤 점이 어려웠고 쉬웠는지, 그리고 문제별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가만 보니까 접근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9월 모의평가 이후에 우리가 수능 때까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 이런 등급별 공부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모두 다 수학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수능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월과 9월 문항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도 역시 지난 6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공통과목 수학 1, 수학 2에 대한 난이도가 많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6월과 9월 문제 출제 방향에 차이가 있습니다. 6월 모의평가에서는 주어진 함수식을 통해서 계산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가 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해석하여 원하는 함수를 결정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계산 능력보다는 주어진 조건을 해석하여 원하는 값을 추론하는 형식의 문제가 많았던 것입니다. 저는 수학을 잘 하지 못해서 조금 어려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6월에는 14번, 15번에서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였고요. 20번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풀이하는 문제였습니다. 교과서에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문제보다 조금 난이도가 있었지만 기출에 충분히 접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네. 21번 문제에서는 제곱근의 정의에 표현된 방식 문제인데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2차 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하면 어려움 없이 해결이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번 합성함수 근의 개수를 결정하는 문제도 기출문제에서 충분히 많이 접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기출문제 풀이를 충실히 한 학생의 경우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6월 모의평가에서는 계산 능력 및 기출문제 경험이 많은 학생의 경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아, 그러면 6월 모의평가를 잘하는 친구들은 보통 기출문제를 많이 푼 친구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았다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9월 모의평가도 그렇게 똑같이 하면 되는 건가요? 하지만 지금 9월에는 주어진 조건을 해석하여 식을 결정하는 형태의 문제로 해석 능력 및 추론 능력이 많이 필요한 형식이었습니다. 13번 등차 수열의 공차 결정 문제의 경우 등차 수열 식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항과 조건이 주어지며 공차를 결정하는 문제로 조건을 만족하는 식을 유도하여 공차를 결정해야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14번 평행이동을 이용한 새로운 함수를 결정하는 문제는 식의 표현을 해석하면 어려움 없이 답을 유도할 수 있지만 계산을 이용하며 문제를 접근하게 되면 풀이에 어려움이 존재하거나 또는 계산 시간이 많아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15번 귀납적 정의 수열의 해석 문제는 다섯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의 관계가 주어지고 귀납적 정의로 표현된 식이 세 가지로 주어지는데 범위 조건을 확인하였다면 다섯 번째 항 값을 결정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차분히 계산하였다면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는 문제지만 범위 조건을 무시하고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시간을 계속 낭비하는 문제였습니다. 21번 지수로그 함수의 해석 문제에서 평행이동한 함수는 대칭인 직선도 평행이동한다는 의미만 알고 있었으면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22번 3차 함수를 이용한 방정식 해결 문제는 주어진 식이 절대값을 포함한 식으로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문제를 풀고 못 풀고가 결정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정말 구평 같은 경우는 본인께서 접근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빨리 풀 수도 있고 느리게 풀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선택 과목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선택 과목의 경우 6월과 마찬가지로 공통 과목보다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되었고 평가 방식도 비슷하였습니다. 예외적으로 미적분 29번, 30번 문항은 이번 9월 공통 문항에서 평가한 해석 능력을 통해 다항함수를 결정하는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 우리 친구들이 어려웠던 문제들 그리고 11월 달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과연 어떤 것들일까요?
지금부터는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 학생들이 가장 까다롭게 느꼈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과목 22번 문항에서는 우북한 값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함수 y는 절대값 fx에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의 합을 나타내는 식으로 이 값이 0이 되는 경우는 그 값에서이다라는 결론을 추론할 수 있었던 문제였는데요. 가조건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를 이용하여 절대값 함수의 미분 불가능 점에서 y는 fx-3이 만난다는 추론을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학생들이 평소에 접할 수 있는 문제지만 의미를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웠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보통 수험생들이 생소하다고 느낄 수도 있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해석을 통한 추론 문제는 학생들에게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상위권 학생이라면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선택 과목 중 확률 통계의 29번 문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번 문항이 어려웠다고 하지만 중복 조합 문제로 30번 포지션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시간을 투자하여 문제풀이가 가능한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는 29번 문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문제는 확률 변수가 표로 주어지고 분산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대값을 구해야 하는데 표에 있는 확률값이 문자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계산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주고 있는 중간값 5를 기준으로 확률 변수 x, y의 확률값이 대칭인 것을 확인하고 따라서 기대값 x와 기대값 y의 값이 5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겠지만 계속 계산을 통한 기대값을 구하려고 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 배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학생들께서 미적분 30번이 엄청 어렵다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던데 과연 이 미적분 30번이 어떻게 의문이 나왔나요? 이번 미적분 30번 문항에서는 가조건, 나조건과 함께 함수 gx를 설명하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우선 가조건에서 삼각함수의 극한인 x분의 sin x 값이 1이라는 것을 생각했다면 나조건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조건을 다시 확인하고 파이 곱하기 fx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하였다면 f0은 n이라는 n의 정수값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gx라는 함수가 연속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면 f0과 f1이 같다는 것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조건이 박스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전체를 확인하고 본인이 무엇을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박스 안에 있었던 조건과 박스 밖에 있었던 조건, 즉 우리 문제를 잘 읽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실수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되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항상 답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아, 진짜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미적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기하 30번도 그만큼 어려웠었나요? 대부분 기하 30번보다는 미적분 30번이 훨씬 어렵고요.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도 이 점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기하 30번 문항은 어떤 문항이었나요? 이번 기하 30번 문항에서는 AP 벡터의 크기가 1과 BQ 벡터의 크기가 2라는 것을 해석하면 두 점 PQ는 각각 점 A, 점 B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과 2인 원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르시면 공부를 안 한 거죠. 그리고 AP 벡터와 OC 벡터의 내적값이 2분의 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에서 특수각 4분의 파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를 이용해서 P0와 Q0의 위치를 충분히 유도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를 정확히 유도할 수 있었다면 문제 해결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겠죠. 오늘은 문제를 해설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이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잡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9월 모의고사 문제 중 까다롭다고 생각한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인이 무엇을 못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앞으로 수능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3등급인데
난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학생들께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3등급 친구들을 혹은 3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3등급을 목표로 하는 경우 우선 기출문제에서 킬러 및 준킬러를 제외한 4점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풀이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학습의 기준을 우선해야 합니다. 여기서 확보한 시간을 충분히 준킬러 문항에 투자하여 문제를 접근한다면 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등급 친구들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2등급을 목표로 하는 경우 선택 과목에서 28번, 29번 문항, 4점 문항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학습을 해야 합니다. 6월, 9월 모의평가를 거치면서 공통 과목에 대한 난이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시간이 많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선택 과목의 문제에 있어서 빠른 풀이가 필요하고요. 시험에 있어서 시간이 부족하면 멘탈이 흔들리고 이는 준킬러 및 킬러 문항의 풀이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2등급은 힘들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2등급만으로도 정말 공부 잘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1등급과 2등급의 차이는 그렇게 크다고 보기는 힘들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등급 친구들은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1등급을 받는 걸까요? 1등급을 목표로 하는 경우 6월, 9월의 출제 경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출에 주어진 모든 형태의 계산 문제를 명확하게 익히고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를 바탕으로 추론 능력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당연한 말로 들리지만 수능 준비는 기출 문제를 명확한 해석이 기준입니다. 수험생에게 수능 문제는 모의고사와 달리 모두 새로운 문제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기출의 해석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출문제 풀이를 단순히 암기 반복 학습을 통한 문제 풀이를 한 수험생들은 수능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기출을 확인한다는 게 무슨 의미죠? 기출문제에서 풀이를 하면서 교육과정의 어떤 부분에서 이런 풀이가 가능한 건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한 풀이가 새로운 수식에서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고요. 그 차이점을 확인하면서 교육과정에 맞는 방법인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3등급, 2등급, 1등급 친구들이 이렇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접근 방법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11월을 앞둔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어떤 공통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모든 수험생들이 앞으로 수능 수학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기간은 새로운 문제를 접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실전 문제 풀이 위주로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당황하지 않고 시간 배분할 수 있도록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합니다. 수학 시험 시간에 맞춰서 문제 풀이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1등급, 2등급, 3등급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4등급 친구들, 5등급 친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까? 그게 궁금한데요. 그렇죠. 4등급 이하의 경우 계산 시간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풀이에서 실수가 많은지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 또한 이런 4등급 이하의 학생 같은 경우 문제를 읽었을 때 어느 부분의 교과서 개념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해보셔야 합니다. 풀이를 확인하고 본인이 생각한 교과서 개념인지 확인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4등급, 5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께서 어떤 것을 잘하는 거고 또 어떤 부분들을 못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성이 굉장히 애매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그래서 이렇게 학생 스스로 알기 힘든 부분도 있을 텐데 이럴 때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명확히 알 수 없다면 빅토리 입시 또는 하다스터디로 연락을 주시면 원하는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하다스터디 또 국어랑 수학 이런 컨설팅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컨설팅 프로그램이 일방적으로 어떤 테스트 혹은 뭐 스펙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쵸? 이거 각 학생별로 이제 어떤 특징을 파악하고 또 텍스트도 제공하고 뭐 테스트 현장에서 과목 선생님께서 학생들 풀이하는 모습도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다스터디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잘못된 시험 접근 방법이나 본인도 모르는 습관 등을 파악하여
학생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 하다스터디 컨설팅의 차별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 학생께서 뭐 국어나 수학이나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하다스터디 쪽으로 전화를 주셔도 홍보입니다. 전화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그래서 우리가 9월 모의평가를 통한 11월 달까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등급별로 이야기를 조금 해봤는데요. 오늘 첫 방송인데 많이 좀 떨리셨죠? 예, 너무 첫 방송이라 떨렸고요. 네네.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 이제 빅토리 입실의 미우승 대표와 하다스터디 수학과의 위 선생님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